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임대주택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곡을 임장 다녀왔는데요. 마곡이 SH에서 택지 개발한 곳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장기 전세라든지 임대주택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그 장기 전세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오늘 영상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마곡의 장기 전세, 전세가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3년 12월 27일 날 입주했는데 3억에서 제일 큰 평수 6억 사이. 근데 대부분 5구에서 84, 국민 평형대는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로 장기 전세해서 들어가서 사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전세나 임대가 아닌 일반 세대들의 전세가는 보통 한 7억 정도, 7억 초에서 최근 좀 올라서 중순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억 정도하고 꽤 갭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곡지구처럼 빈택지가 있는 경우, 근데 서울은 이제 대부분 다 개발을 하고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마곡이 거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공급되는 방향이 이제는 거의 없긴 한데 택지를 개발하면서 신도시처럼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이쪽 방향이 더 많은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요즘은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준다던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상향해줄 경우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얻어내고 그걸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빌라촌을 재개발을 해서 임대주택, 상가, 아파트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얻어내고 상가도 분양에서 수익을 얻어내고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원가로 넘긴다. 이 부분은 조합의 수익이 아니라 지자체의 원가로 넘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임대를 얻어서 그걸 싸게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시세를 또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12월 27일, 23년 12월 27일 날 한 장기 전세 입주 모집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단지들만 살펴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이나 오늘 말씀드린 마곡지구도 그렇고 그리고 강동 헤리티지 자이 이런 단지들 보면 5구 25평 기준으로 한 3억에서 4억 사이 여기 헤리티지 자이도 3억 8천 마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에서 4억 사이라고 한 요 정도 시세로 장기 전세해서 공급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전세가 아닌 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4년 4월 26일 가장 최근이죠. 여기는 이제 원룸이나 29제곱, 34제곱이니까 원룸이나 1.5룸, 투룸 요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에 한 4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녹번 이편한 캐슬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 더 크죠. 여기는 1억 4천에 50만 원 정도. 힐스테이트 녹번도 비슷한 수준 1억 3천 정도에 55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임대 월세를 해서 공급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재개발할 경우 임대주택을 원가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수 가격 자체를 조금 올려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커지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영상 주제를 가져오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좀 이념, 정치적, 복지적 개념하고 현실 상황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도 모두가 임대주택 살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말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임대주택은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지 차원에서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령층이나 기초수급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청년들 그리고 최근 혼인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신혼부부들 여러 계층들을 위해서라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주거 비용이 감소하고 이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가 여유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어쨌든 내수가 선순환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인 출산율이나 혼인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개선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복지적 차원에서라도 임대주택은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실적인 상황을 좀 얘기해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거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자산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청년일수록 저는 임대주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나는 이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자산을 늘리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임대주택에 사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이 거의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뭐 생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시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임대가, 월세, 전세 이런 부분이 다 쭉 올라가지 않을까. 분양가도 지금 엄청 높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분양가가 올라가면 결국 임대가도 추후에 쫓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임대주택 공급하는 가격 자체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수하는 가격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하는 가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건데, 임대주택을 사는 동안 일반 주택과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격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도시에 살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저축을 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맞춰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뭔가 갈아타기를 하고 자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저축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 저는 임대주택 사는 것도 똑같고 신도시 사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어쨌든 주거비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격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그런 걸 못 따라간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주거비 걱정이 없다 보면 소비가 늘게 되고 저축은 줄게 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줄게 되고, 그러면 자산이 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오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월세나 전세가 오르는 걸 보게 되고 그런 걸 걱정하고 내가 빨리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에 살거나 신도시에 살게 되면 그런 부분만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자산을 내가 늘리고 싶다, 그리고 성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임대주택에 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임대주택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에 살면 뭔가 주거비 걱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특이한 것 같아요.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뭔가를 액션을 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에 살고 주거비 걱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도 놓치고 저축을 좀 줄게 되고 소비하는데 다 써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임대주택을 잠깐 살면서 뭐 디딤돌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리고 신도시에 살면서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내 거 할 거 하고 소비도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신도시, 그쪽 신도시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생각이 계속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임대주택보다는 월세로 시작을 해서 천천히 주거를 갈아타게 하는 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갈아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임대주택 관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